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64살이 된 여자입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애는 벌써 36살이 되었고 6년 전에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어요. 작은 애는 31살인데 아직 미혼이라 저희랑 함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우리 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남편은 올해 67살인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요. 은행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식품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마트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면 마치 장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길이 약해지면 다시 불 붙이려고 애쓰고 절대 꺼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요. 한때는 이러다 60살도 못 넘기고 다 타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네요. 벌써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서야 남편이 참 고생 많았구나 싶고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덕분에 제 인생도 큰 풍파 없이 잘 지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집엔 하나씩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60이 넘어서야 저도 인생에서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아들들이더라고요. 큰아들은 제게 큰 파도를 몰고 왔고 작은아들은 작은 파도를 키우고 있죠. 처음엔 어떻게든 이 파도를 넘으려고 애썼지만 이제 저희 부부는 결심했어요. 그저 파도가 없는 곳으로 피하기로 했죠. 4년 전 큰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그땐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30살이었어요. 대학 동기였다가 동창 결혼식에서 다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했고 며느리는 의류 회사에 다녔죠. 처음 저희 부부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며느리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받아들여야죠. 결혼 준비 얘기를 하러 온 날, 며느리가 종이 2장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1장씩 건넸어요. 보니 숫자가 잔뜩 적혀 있었죠. 남편은 은행 출신이라 그런지 안경을 끼고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거기엔 결혼식 준비에 드는 비용이 적혀 있었는데 정확히 반반씩 나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기에 저도 그러려니 했죠. 그날은 그렇게 종이 2장 받고 별다른 대화 없이 넘어갔어요. 다음 날 남편이 아들을 따로 불러서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이 정확히 얼마고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기대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도 옆에서 같이 있었고요. 자식 결혼 얘기를 처음 하다 보니 그 대화가 참 어색했어요.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갔는데 그 모습이 익숙해 보여서 혹시 몰래 다른 자식 결혼시켜본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아들은 조심스럽게 5천만 원을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은 듣자마자 바로 알겠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주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말도 없이 그렇게 일주일 뒤에 남편이 돈을 송금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는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결국 신혼집 전세금도 저희가 마련해줬죠. 그 돈도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더군요. 전셋집도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결혼 전부터 뭐든지 반반 나누는 걸 좋아하더니 결혼 후에도 모든 게 반반이더라고요. 사실 시댁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걸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요즘 세상은 다들 그런 것 같죠. 그러다 남편의 은퇴 시기와 며느리의 이직 시기가 겹치면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때가 2년 전이었어요. 남편은 65살까지 일하다가 은퇴를 결정했고 며느리는 34살이었죠. 듣기로는 며느리가 그전에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 이번에 직장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큰아들이 돈 때문에 찾아와 부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꺼낸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손주 이야기는 없었죠. 예전에 남편이 한번 아들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뒤로 몇 달 동안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손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죠. 그전에도 몇 번 카드값을 대신 막아주고 심지어 비상용으로 우리 카드를 받아 간 적도 있었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 어찌 모른 척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순순히 다 챙겨주더라고요.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퍼주냐고 속이 상해 심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며느리 걱정만 하더군요. 직장 구하느라 힘들 거라면서요.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을 불러 쓴소리도 했어요. 아니 그 정도로 힘들면 사돈 쪽에서는 뭐라 안 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사돈 쪽은 자식이 넷인데 그쪽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야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 백번양보해서 남편 말이 맞다고 넘겼는데 저번에 한 번은 정말 불같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과일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 들러서 놓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들 혼자 오는 줄 알았죠. 점심쯤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부가 없더라고요. 서둘러 집 근처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앞에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우리 아들 차였어요. 창문이 반쯤 열리면서 며느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참 단순한 게 며느리 얼굴을 보니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순간 된장찌개 대신 고기를 사다가 구워줘야 하나 싶어 다시 마트로 되돌아갈까 고민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엄마 어디 갔다 오셔? 내가 집에 사과 아주 좋은 걸로 한 박스 갖다 놨어. 나중에 맛있게 드세요. 라며 서둘러 가려고 하길래 제가 아들을 붙잡고 혹시 혼자 온 거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혼자 왔다며 급히 자동차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아들이 아까 봤던 그 차에 타더니 곧바로 떠나버리더군요. 창문은 시커멓게 팅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두부 한 모를 들고 아들 차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한참 후에 집에 들어가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과일 상자 앞에서 사과를 꺼내고 있었죠. 저에게 왜 그렇게 늦게 왔냐며 조금 전에 지훈이가 과일 한 상자를 가져왔다고 며느리가 보냈다면서 무척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다가 이제 봤다. 죄송하다는 문자가 왔더군요. 저는 그저 과일 잘 받았다 고 답장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혼자 속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길래 아들이 보낸 사과를 매일 아침 깎아 먹었어요. 남편은 사과가 참 달다고 좋아했지만 저에겐 그 사과가 너무 쓰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뭔가 잔뜩 들고 왔어요. 양손에 검은 봉투 하나씩 들고 와서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더니 봉지 안에서 뭘 꺼내놓는데 그게 전부 수삼이더라고요. 아는 지인에게 싸게 샀다며 엄청 좋아했어요. 남편은 예전에 은행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인도 참 많고 다양해서 가끔 이렇게 뭔가를 잔뜩 들고 올 때가 있었죠. 그런데 수삼은 정말 의외였어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가져왔냐고 물으니
다 손질해서 홍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삼을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굳은 구포라는 소리를 들어봐서 집에서 어떻게 홍삼을 만드냐고 물었더니 3번 정도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굳은 구포를 어찌 알았냐며 웃더니 나중에는 저를 위해 흑삼도 만들어 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쩌겠어요? 저도 남편을 도와야죠. 저는 투덜거리면서 남편 옆에 앉아 수삼을 만져보는데 남편이 자기 혼자 하겠다며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몸에 더 좋다고 하면서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더 좋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마치 풀뿌리 천국이 됐어요. 남편은 한 뿌리 한 뿌리 다듬고 씻고 정성을 다하면서 몰라도 지인에게 물어보고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은퇴 후 심심하다고 했으니 저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수삼을 찌고 말리면서 집안에는 진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 냄새만 맡아도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내버려뒀죠. 시간이 지나면서 홍삼이 점점 그럴듯하게 만들어졌고 비록 상업용처럼 고급스럽진 않아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만든 홍삼을 몇 시간씩 달이고 손이 달달 떨리면서도 유리병에 담기 시작하더군요. 5병이나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해 보였죠. 남편이 저에게 며느리에게 연락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길래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직접 달인 홍삼을 가져다 주려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가 퇴근할 때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며 1달 가까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빨리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한번 연락해보겠다고 하더니 5분 뒤에 전화 와서는 오후에 집에 있을 거라고 그때 오라고 하더군요. 점심을 먹고 남편이 보자기에 홍삼병을 싸서 직접 들고 나갔어요. 우리 집에 남은 홍삼은 하나도 없고 다 가져갔죠. 한참 지나 2시간 가까이 됐을 때 남편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잘 전해주고 왔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말이 없었고 홍삼을 다시 가져오지 않은 걸 보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애들 집에 다녀오고 나서 말없이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아줌마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바로 며느리 집으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남편이 두고 간 홍삼병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초인종을 5번이나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홍삼병을 들고 오고 싶었지만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집에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왔던 상황이라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녁 8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홍삼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그 홍삼을 누가 받았냐고 물었어요. 문 앞에 있던 홍삼을 누가 갖고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들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는 밖에 있냐고 물으니 아들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부터 혈압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문전박대라는 말을 들어보기만 했지 직접 당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하루에 그것도 시부모 둘 다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속이 터졌습니다.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진정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갔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작은 아들 방으로 가서 자려고 누워있던 아들을 끌어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작은 아들 손에 쥐어주며 지금 당장 운전하라고 시켰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자려고 입었던 옷 그대로 입은 채로 자동차에 올라탔고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100번, 1000번이라도 누를 작정이었죠. 그런데 한 번만 누르자마자 현관문이 바로 열리더군요. 아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제 옷차림을 보고 한 번 더 놀라더군요. 저는 곧바로 며느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서둘러 나오더군요. 저는 아까 낮에 어디 다녀왔냐고 따져 물었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가위를 왜 찾느냐며 며느리를 붙잡더군요. 저는 어서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위를 받아들고 이번엔 아들을 불러서 지갑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오물쭈물하며 지갑을 가져오길래 제가 확 낚아채서 그 안에 있는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 이름이 쓰여 있는 카드 2장을 찾아서 애들 앞에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오후 1시에 남편이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뒤로 제가 와서 문 앞에 서 있다가 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둘 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신 게 아니냐고 변명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 사과 상자를 갖고 왔을 때 며느리가 차 안에 있던 것도 다 봤다고 지금까지 다 알고도 모른 척 지내왔다고 했어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 걱정되는 마음에 너희 아버지가 직접 홍삼을 만들어서 달려갔는데 대체 문전박대가 웬 말이냐고 이제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도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짧았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5년을 참으며 살았는데 너무 늦었죠. 앞으로는 일절 관심 갖지 않을 테니 카드는 니들 이름 적힌 카드만 쓰고 저번에 전세 그만두면 빌려간 2억 지금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소식이 없냐며 당장 내일이라도 다 갚으라고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2억을 구하냐고 하길래 어차피 단둘이 사는데 이런 집이 왜 필요하냐고 능력이 안 되면 집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그날 마음 한쪽을 비워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그래서 왜 나와 있냐고 빨리 자자고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여행 가자고 이참에 비행기도 좀 타보고 이제는 힘들게 버티며 지내지 말고 쉬엄쉬엄 피하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도 저희 남편이 아는 지인이 살거든요. 펜션을 한다 들었는데 이참에 거기 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좀 쉬다 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주일 뒤에 제주도로 갔어요. 가서 이참에 더 비워보려고 했고요. 그리고는 보름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비행기 타면 표값이 싸다길래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탔고 김포에 도착하니 아침 8시더라고요. 짐을 찾아서 나왔는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살같이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짐을 들겠다고 했고 아들은 남편 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차를 타고 다 같이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들이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전해주더라고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신혼집 전세 빼기로 했다고 전세금 받는 대로 바로 드리겠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는 일단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철없이 행동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들도 옆에서 속만 썩인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그 5천만 원을 돌려주려 하길래 제가 바로 뺏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남편에게 일단 갚는다고 했으면 받고 나중에 애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정말 힘들면 그때 생각하자고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줄 역할은 충분히 해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해줘봐야 뭐가 낫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크게 느꼈네요. 부모 돈이라 가볍고 자식들은 무겁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까지는 바보처럼 해다 바치며 지냈지만 앞으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건강 남편 건강이나 더 챙기며 지내려 합니다. 이번에 여행 가보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